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네, 제가 오늘 이 노래로 출발을 한 이유는요. 오후장에 디데이 하루를 앞둔 삼성전자가 장중에 1%대까지 상승을 다시 한번 하는 걸 보면서 내일 비상을 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 다 같이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 노래로 출발해봤습니다. 오늘 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디데이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후장의 반도체주 변동성이 확대됐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주가의 변동성이 오후장에 확대가 됐습니다. 결국에 장중에 1%대까지 상승폭을 키웠다가 0.5%의 상승으로 조금은 아쉽게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이 첫 페이지를 보신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매출의 비교도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맥쿼리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23년부터 그 차이가 좀 확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2026년에는 그 차이가 정말 크게 벌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좀 보신다면 3분기에 대폭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증권사에서 잠정 실적에 대해서 1개월 전까지만 해도 특히나 영업이익단에서 13조 후반대로 예측을 했었다면 11조 초반대로 낮춰졌고요. 지난주까지 좀 보신다면 10조 원대로 대폭 낮춰졌습니다. 다음 장으로 정리된 내용들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메모리 반도체 업종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빅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는 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영업이익 부분에서 컨센을 하회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한 달 전에 영업이익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본더라도 20% 이상 낮춰잡은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오늘 오후장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미 이를 선반영했다 라고 보시는 거죠. 24년의 9월치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신다면 한 달 동안 무려 31% 급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 차이는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종가는 오늘 0.5%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20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 다른 시세를 보여줬고 5%대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보신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수요 둔화 그리고 고정 디램 가격의 하락 등의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하향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계신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이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3분기에도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SK하이닉스의 상대적인 강세에 대해서 이번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살펴볼 그래프는요. 디램의 점유율 추이를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한 지금 디램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모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램 차원에서도 SK하이닉스가 빠르게 추월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어제 나온 기사 제목인데요. 반도체 비관로 속 힙이 엇갈린 투톱, 메모리 1위가 혹시라도 바뀌게 되나라는 기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전망이 삼성전자를 추월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신다면 SK하이닉스는 각각 18조 원대, 6조 원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각각 9.6%, 9.72% 늘어난 수치고요. 전년 동기로 보신다면 무려 100% 가까이 늘어나고 흑자 전환한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에 3분기를 넘어서는 수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망치대로라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DS 부분을 앞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HBM단은 역시나 기술력이 앞서 있고 연간 영업이익이나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역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쭉 전망을 증권사 리포트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7월 중간쯤에 삼성전자의 고점이 88,800원 부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하향을 했기 때문에 제가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오늘 부근까지 증권사 레포트를 쭉 한번 봤고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표가 하단과 목표가 상단으로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상단과 리포트 제목 좀 반복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95,000원에서 12만 원, 그리고 8월 달부터 목표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상단으로 가장 많이 증권사에서 내용이 나왔던 게 KB증권이었는데 KB증권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는 목표치를 95,000원으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깜짝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10월 달 분위기를 보신다면 악재가 소화되고 있다. 주가는 밴드 하단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목표가 상단 10월의 부분은 벌써 7월에 목표가 하단과 똑같아졌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목표치는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부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반도체 종목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살펴볼 이슈는 실적 외에 없는 건가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조사해봤는데 지금 보신다면 한경협에서 나온 지금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십조 지원을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조금이 전혀 없다라는 기사들도 전해지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 악재로 반영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오후장에 좀 영향을 받았던 건 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원전과 국방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에 영향을 끼친 건 필리핀의 이재용 회장이 갔다라는 이슈가 영향을 끼쳤고요. MLCC 부분에서 고부가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데이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저희와 함께 이야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제 초이스는 우선은 반도체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정말 강력했던 건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세를 다 가져갔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후장의 변동성이 좀 심화가 된 게 반도체 종목들이었고 내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 반도체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좀 시세가 다 같이 함께 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지금 올해 특히 4월달, 5월달부터 보면 투자를 어렵다고 하신 분은 알겠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가 같이 상승하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세부적으로 본다면 아마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 아마 반도체가 아마 롱이 나오면 2차 전지가 숏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도 양 섹터가 같이 상승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오늘 좀 의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그만큼 최근 8월과 9월달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좀 나름 좀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시장에 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다. 진성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하락하고 있는 60일선 저항선을 오늘 힘있게 뚫어진 모습 보여줬고요. 하지만 아직은 코스피는 그만큼 못하고 있고 아직 60일선 저항선보다는 좀 아래에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내일 시장 전망치인 영업이익 한 10조 한 5천억, 6천억 정도 이 정도 컨셉만 잘 부합해 나온다 한다면 시장은 이제는 4분기와 내년 상반기 때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점수를 주면서 저는 좋은 모습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전망치와 더욱더 안 좋게 나올 확률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주가 본다면 지금 화면 보시는 거가 지금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7월 11일 날 8만 8천 원대 찍고 나서 내내 지금 2개월 동안 너무 어려운 모습이고 거의 주당 지금 2만 6천 원 이상 빠진 너무 어려운 모습이죠. 근데 지금 상태도 이미 많이 빠진 주가도 있겠지만 오늘 좀 제가 PBR 관점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면 현재 내년도에 전망되는 BPS 자산 가치를 본다면 지금 PBR이 0.98배예요. 1배도 지금 안 되는 그런 너무나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되게 0.98에서 0.98, 0.97 정도에서 1.1 정도 이 정도 레인지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 저점 라인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왔다 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악재들은 다 어떻게 보면 소위 두드러 맞은 상황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추가적인 악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빠지기보다는 이제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저가 매수로 사주면서 진성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로 우리는 매매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4분기에는 반도체 종목들 꼭 한 종목, 두 종목 이상은 가져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진성 반등 정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는 반도체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한두 종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집중해 본 건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도 반등이고 내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SK 하이닉스와의 상대적인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주말 동안에 쉬어가는 동안에 주말 동안 많은 기사가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완전히 엇갈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지금 뭐 시장 대형주들을 견인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만 보더라도 양 기업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9월 초부터 지금까지 내내 지금 거의 뭐 20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 6만 원대 초반에 지지받고 있는 3거래일 동안은 지금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차트도 지금 쌍바닥 확인해주는 좋은 모습이고 외국인도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양 기업의 극명한 수급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 전망치를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때 영업이익은 약 10조 정도, 10조 5천 정도 전망되고 있지만 반도체만 하고 있는 DS 사업부만 떼어 본다면 한 5조 원대에서 6조 원대 그 레인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반도체 사업만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이번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거의 6조 7천억대 한다면 지금 보수로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DS 쪽이죠. 이쪽과 SK 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을 보니 최소는 한 5천억 정도 넓게 본다면 약 1조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차이가 단순하게 3분기 이 분기 한 분기만 본다면 좀 이게 우리가 감내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또 시장이 바라보는 부분을 본다면 이번 3분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4분기 내년 상반기에도 이에 대한 그렇죠. 양 기업의 반도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더 지금 외국인 수급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키는 이거예요. 지금 최근에 또 엔비디아도 젠슨 황 CEO가 지금 AI에 관련한 수요가 더욱더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 블랙웰 지금 신규 AI GPU 잘 팔리고 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내용 나오고 있고 지금 올해 6월, 7월, 8월 달 내내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 멈추지 않겠다. 오히려 과소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다 할 만큼 더 강한 모습을 보고 있고 지금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작년도 연말쯤에 2024년을 바라보는 북미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수치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AI에 관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과연 HBM3E 12단짜리 새로 더욱더 진일보된 그런 HBM에 관한 신제품 HBM을 과연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기대치는 8월달 9월달 했는데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10월달에는 나올 전망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나와주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에 매우 큰 방향성이다. 이게 안 나온다면 시장은 내내 그런 의구심이 더욱더 쌓이면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주가가 지금 6만 원대 초반이 내년도 전망되는 자산가치 대비해서 0.98배, 1배도 안 되는 저평가 라인을 하겠지만 이게 반등이 안 나오고 횡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더 횡보할 것이냐, 지루하게 횡보할 것이냐, 아니면 의미 있게 반등 나올 것이냐. 또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HBM 기업들도 반등 나올 것이냐. 이에 대한 키는 이번 10월 달쯤에 전망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HBM3E 엔비디아 향 퀄 테스트 이 이슈가 정말 중요한 케이스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실적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엔비디아 향 퀄 테스트가 통과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향방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앞으로 횡보하게 될지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횡보하게 될지 이제 반등을 진정하게 보여주게 될지 이 부분이 결정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신소재,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흥구석유, 중동발 리스크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장 초이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앵커님 말씀이 정확히 주요하고요. 네. 제가 가져온 초이스 종목은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한다는 종목으로 나노신소재 말씀드리겠고요. 좀 비초이스 종목으로 비중을 조금씩 줄여보자라는 측면에서 흥구석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의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변동성이 강해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신 대표적인 종목일 것 같습니다. 흥구석유의 비초이스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변동성에 좀 대비하기가 참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고 네네.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이슈들이잖아요. 맞습니다. 흥구석유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이 기업이 뭐 대구 경북 지역의 주유소에 석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GS 칼텍스로부터 석유류 제품을 받아서 마진을 남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에서 편승해서 주가가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종목인데 최근에 유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중동발 리스크.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뭐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내내 매일매일마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헤즈볼라, 가자지구 다양한 지금 부분에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지금 7월 달부터 꺾이고 있던 유가가 최근 지금 60달러 후반대에 있다가 지금은 70달러 초반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반등, 이 반등이 지금 전쟁으로 인한 단기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해당하는 투자 매력 때문에 반등이 좀 흥구석유도 많이 나왔어요. 마침 또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흥구석유 보름 차트 보시면 이게 거의 지금 4월 한 번, 6월 초에 한 번,
8월 초에 한 번, 또 지금 9월 중순부터 한 번, 이 4번 정도가 정확하게 다 중동발 리스크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동 쪽 관련한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점점 더 고점은 올라가고 있지만 고점의 폭이 거의 지금 거의 막판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또한 올해 4월, 6월, 8월 달에 나왔던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그만큼 더 폭발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지금 워낙 이스라엘과 이란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이게 사실 어느 누구도 확답해서 더 이런 리스크가 커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올해 4월 달에도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나온 내용이 똑같이 4월 달에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 할 것이다. 내용 나온 게 4월 달이었고, 지금 뭐 미국에 있는 항모들도 대서양에 배치되면서, 중동 쪽에 배치되면서 긴장감 높이는 그런 이슈도 이미 4월 달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어느 누구도 사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멘트들을 하고 있고, 지금 도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사실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본다면 지금 또 유가가 그만큼 더 상방이 열려가지고 큰 상승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사우디의 좀 증산 일정도 있다 보니까 유가가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흥구석유의 주가는 본다면 지금 중동발 전면전을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까지도,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단기에 반영한 가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 고점이라는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이번 주에도 아직 중동발 관련 리스크가 고점 찍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상승의 고점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보유하시는 분이 한다면 조금씩 입절을 하면서 물량을 조금씩 덜어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이제는 실행을 할 부분이다, 이렇게 일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로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난 10월 4일 날 장중에 23,000원까지 확인한 다음에 밀렸다가 오늘은 21,000원 라인으로 왔는데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이 한다면 저는 2만원 라인, 2만원 라인을 지지하는 여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나서 2만원 마저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깨진다 한다면 그때는 전량 좀 매도를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만원대 중반과 17,000원 정도,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라인이겠죠. 사실 이 정도 라인까지 또 눌렸을 때 이때에 다시 한번 재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2만 원 깨지면 좀 비중을 정리한다. 또한 주가가 단기에 이번 주에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에 단기 슈팅 한 번 더 나온다 한다면 23,000원, 10월 4일 날 장중 고점이었죠. 23,000원을 넘어갈 때부터 해서 기계적으로 1,000원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내가 보유한 물량을 한 4분의 1, 5분의 1씩 조금씩 야금야금 정리한다. 이런 측면으로 양방으로 대응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흥구석유의 트레이딩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 소재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사실 오늘 2차전지라는 섹터와 연관만 되면 거의 다 모든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네네. 이럴 때면 오히려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 종목을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이 당신의 초이스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사실 이 방송 많이 보시고 특히 네. 제가 출연한 때를 많이 집중해 보신 분들은 너무 익숙한 종목이죠. 그쵸. 또한 제가 8월 달과 9월 달에도 내내 2차전지에서 뭐 섹터가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것은 나오기 때문에 내 계좌에 이번 10월, 11월, 12월에 2차전지 종목 최소한 한두 개는 있어야 한다.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을 8월, 9월에 말씀드렸어요. 네. 거기서 추가적인 말씀이 뭐였냐면 2차전지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승했었던 뭐 양극재 기업들, 응급재 기업들 많이 있지만 특히나 이번 4분기 때, 10월부터 4분기 때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서 우리가 차세대 배터리 쪽 본다면 뭐 실리콘 응급재, 4680 배터리, 뭐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전극공정 장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우리 집중해서 보자. 이런 종목들 투자 아이디어를 1순위로 보자. 이런 말씀 드렸었고, 제가 9월 초에도 우리가 실리콘 응급재 관련 기업들도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또한 지난주 방송 때는 이제 PNT도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좋은 내용 나왔죠. LG 엔솔, 테슬라가 그쵸. LG 엔솔에게 차세대 배터리로, 원통형 배터리로 보여지는 4680 배터리에 대한 세부적인 양산에 대한 주문을 놓으면서 아마 12월 달부터 양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던 PNT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 또한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TCC 스틸, 이 종목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거기 다 보면요. 4680 배터리가 됐든 또는 독자적인 실리콘 응급제가 됐든 다 마찬가지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 나노신소재가 하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같이 맞물리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타이칸 차량이든 아우디의 이트론 차량이든 올 하반기 때 기아의 EV3든 점점 더 차종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차종들이 더욱더 탑재가 증가되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 이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차종도 늘어나고 있고 또한 들어갈 수 있는 응급에 들어가는 함량도 원래 3%, 5%의 함량에서 점점 늘어나서 이제 7%, 9%, 10% 점점 더 함량도 늘어난다 한다면 실리콘 응급제 쪽 관련한 기업들 또한 더불어서 이 나노신소재가 하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 CNT 도전제 관련 기업들 같이 맞물리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다면 우리가 하반기 때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적용처와 관련해서 투자 매력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 기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갈 때 실리콘 특성상 이 응극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그런 스웰링 현상이 좀 있습니다.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부분을 할 텐데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갈 때에 나노신소재가 하고 있는 CNT 도전제를 첨가한다면 응극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줄여줄 수 있다. 매우 중요한 그런 트렌드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업의 특별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특히 양극재에 이 기업이 만드는 도전제가 들어간다면 기존 도전제보다 적은 양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양극을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배터리의 성능, 출력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부분도 기여하기 때문에 나노신소재가 들어가는 양극의 도전제, 응급 도전제에 같이 들어간다면 배터리의 성능이 훨씬 더 크게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이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차트가 이제 96,000원대 라인에 있어요. 근데 보면 매우 중요한 라인을 오늘 좀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제가 중요한 라인이 이 부분이에요. 보면 차트에서 이제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본다면 올해 1월 말과 2월 초 이때 보면 95,000원대 라인을 지지받고서 반등 나왔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내 그 위에서 주가가 움직였지만 7월 달 말에 95,000원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뚫리면서 아래로 많이 힘든 시간을 8월, 9월에 보냈죠. 하지만 이번에 8월 중순과 9월 달 초, 또 9월 말과 지금 4번 연속으로 지금 2개월 동안에는 기존의 지지라인이었던 95,000원 라인을 이번에는 오히려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차트 관점에서도 과거의 지지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뚫렸지만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게 저항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저항을 지금 4번째로 돌파할 수 있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신호 때에 기존의 주포였던 빨강색 기관 순매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 저항을 뚫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본다면 이번 사이클 때, 이번 10월달, 11월달 사이클 때는 아마 높은 확률로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을 넘어서 다시 한번 12만 원, 14만 원 라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지금 보이는 시황과 수급적인 라인이다. 차트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2차 전지 업황을 보실 때 늘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 주셨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나노신소재였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오늘 테슬라발 호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 나노신소재 오늘장 초이스로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올려주시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많은 내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종목 진단 올라오는 걸 보면서 대표님께서 좋은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모모 호랑나비님의 종목으로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33만 4,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수익 보고 계시고요. 미국 전략망 투자 영향으로 주가가 무섭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이슈가 떴었죠. 미국 정부에서 4대 송배전 신규 전력만에 1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기대감이 없었던 종목인데 거기에도 편입이 되면서 기대감이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전력망 투자 관련해서 되게 단기가 아니라 되게 중장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특히나 비중도 20%, 또 단가도 지금 33만 원대 초반 중반 정도라면 아주 되게 정말 나이스한 값에 네.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종목, 이 정도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의 20% 비중이란다면 정말로 나이스한 그런 비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근데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지금 비중 갖고 있면서 단기 흐름에 너무나 치우치시기보다는 정말 조금 멀리 보는 내가 좀 HTS든 내 투자 마인드든 좀 더 넓게 보고 멀리 보면서 이 기업이 최소한 40만 원 또는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으니 그 부분까지 보면서 목표가를 좀 더 높게 바라보시면서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에 막 6% 올랐는데 내일 또 뭐 좀 빠지고 하면 또 이제 뭐 빠지는 거 아니냐 막 우려할 필요 없고 흔들릴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볼 필요가 있다 드린 말씀이고 되게 지금 AI 투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올해부터 지금 15년 20년 만에 도래하고 있는 미국 북미의 넓은 그런 땅덩어리에서의 전력망 교체 수요가 원래 있는 상태에서 AI 투자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정말로 빅사이클이 나온 상황인데 원래 이렇게 전력망 쪽에서 빅사이클 나오게 된다면 초반에는 당연히 초고압 쪽 전기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중저가보다는. 근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워낙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 절대 강자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가 잘 나오는 부분이고 꺾인다 하더라도 힘있게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 보이고 있어요. 또한 지금 제가 보니까 특히 HD 현대일렉트릭도 북미 쪽 관련한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부분이 저는 고무적인데 올 1분기 때 보니까 1분기 때 매출 비중에서의 북미 쪽 매출 비중 대비해서 2분기를 보니까 현재 2분기 때의 매출의 북미 쪽 비중 보니까 한 35% 되거든요. 1분기보다 더욱더 한 7% 이상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북미 쪽에 해당하는 매출 비중이 더 증가하고 있다 본다면 더욱더 선순환해서 마진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흔들림에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말자. 꿋하게 보유하면서 40만 원 이상까지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에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있는 미국발 호재, 거기에 AI 센터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흔들리더라도 40만 원 이상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은 그대로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제이님의 종목 대봉LS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2,85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왔는데요. 오늘 비만 치료제 전반적으로 시세를 봤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좀 개별적인 시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네. 비만 치료제도 다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DXVX 같은 종목들은 올랐는데 네, 맞습니다. 네. 대봉LX는 지금 하락하기도 했었고 지금 손실이 보고 계신데 위고비에 대한 기대감을 또 받아가잖아요. 네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매수하신 값이 나쁘진 않고 비중도 10%로 한다면 충분히 리스크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잘 매수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기로 보느냐 중장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극명하게 지금부터의 대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화장품 쪽도 일을 하고 있지만 특히 주가가 올랐던 가장 큰 동력은 우리가 GLP-1 비만 치료제 관련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예요. 뭐 리라글루티드, 뭐 이거는 뭐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쪽 부분에서 개발 완료를 했고 양산 준비한다. 이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반등하면서 비만 치료제 상승할 때 같이 편승해서 오르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뭘 보여준 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10월 15일로 예정되고 있는 위고비 비만 치료제 국내 출시 일정 또한 지금 일라엘릴리의 뭐 마운자로도 국내 출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도 슬슬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정들이 쭉 나오고 있고 또한 11월 달 초에 미국 비만 학회 일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일정들이 또 맞물리면서 시세가 또 8월 말부터 9월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런 사업의 밸류체인 내에서 대봉 에너스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테마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큰 굵직한 어떤 임상 실험이나 그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두 가지 내용이에요. 단기로 본다면요. 지금 제가 사실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단기로 본다면 이 종목은 19,5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이탈한다면 그때는 짧게 정리하고 나오자. 지금 시세가 올랐었을 때 지금 2만 원 라인이 이만큼이고 19,500원 라인이 이 정도 라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다면 올해 제가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7월 달 중순과 말 때 상승했었을 때 그때 일차적인 저항 라인이 19,000원과 2만 원 라인이었죠. 이 라인을 돌파했다가 못했지만 9월 초에 반등 다시 한번 올라오니 그 라인은 기존 저항을 강하게 뚫고 나서 강한 상한가 양봉 나왔지 않습니까? 그 양봉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눌렸을 때에 지금 라인 지지받고 있는 게 이전 고점이었던 2만 원 라인인 거죠. 그리고 지금 선을 그어놨던 7월 말대의 고점 라인과 9월 초 때 이 상한가의 중간 부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매물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받고 있는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이 라인을 만약에 깬다고 한다면 그때는 단기의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깨진다면 다음 지지 라인을 봤을 때는 거의 16,000원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용선 제이님께서 매수하신 값이 22,000원대 후반이기 때문에 지금 2만 원 라인도 10% 넘는 마이너스의 그런 감내하는 부분이겠지만 꺾인다면 더 손해볼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19,500원 라인을 깬다 한다면 그때는 정리한 다음에 오히려 16,000원대 초반 라인 이 부분 내려온다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에 단기가 아니라 조금 더 비만 치료에 해당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부분과 대봉 LS가 더욱더 업데이트해서 나올 수 있는 호재를 보고 싶다 하신다면 그때는 굳이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개의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는 조금 더 주가가 놀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는 16,000원까지만 밀린다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단기냐 중장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의뢰하신 분께서 이 대봉 LS를 중장기로 본다. 뭐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보는 관점이라 한다면 주가가 만약에 깨졌을 때 16,000원대, 17,000원대로 내려온다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문의 주신다면 또 세부적인 또 추가 매수 타이밍도 방송에서 말씀 한번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단기냐 중장기냐 따라서 좀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두 가지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 분이 연달아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오후장에 시세가 붙었는데 테크윙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강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고 새아이의 아빠님께서도 같은 종목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새아이의 아빠님이 좀 59,900원에 들고 계시고 2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2달 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 대표님께서 4만 원을 강하게 뚫게 되면 다시 연락 달라고 하셔서 오늘 뚫었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질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강님께서는 오늘 매수를 하셨대요. 네네. 이에 대해서 더 끌고 가도 되는 건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테크윙은 가져가야죠. 네. 저는 사실 지금 타이밍부터 이제 제대로 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반등 나올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 특히 제가 또 저의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올해로 19년째 투자에 몸담고 있으면서 저의 기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큰형님 기법이라고 해서 특히 기관 투자자들 또 특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사모펀드와 연기금들이 더욱더 물량을 꾸준하게 모으고 있는 기업들 모으고 있는데 모으는 기간 동안에 주가는 오히려 오르지 않고 횡보하거나 눌리는 타이밍 그런 타이밍을 제가 황금 타이밍으로 보면서 말씀 많이 드려왔고 공략도 하고 있는데 지금 테크윙은 반도체 올 4분기 때에 제대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업황 시황에도 맞물리는 기업이고요. HBM 관련해서 테스트 핸들러 만들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큐브 프로버 쪽 만드는 기업이고 그 부분 독점원 쪽을 하는 기업인데 올 하반기 때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특히나 지금 차트적인 측면과 봤을 때도 보면 제가 차트와 수 같이 말씀드릴게요. 보면 현재 제가 4만 원 라인을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라인이에요. 뭐냐면 제가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때 제대로 반등이 나올 때 상승 추세를 본다 보면 4월 중순 때 4만 원 선을 그었던 4만 원 라인을 올라갔다가 한번 눌렸지만 다시 한번 5월 중순 때 뚫으면서 상승세가 나왔었죠. 4만 원 라인을 뚫으니까 5월 말과 6월 초에 4만 원 이하로 안 내려오고 상승 나왔었죠. 반대로 7월 10일 고점 찍고 나서 밀렸을 때에 한번 처음 지지받았던 라인이 오히려 8월 초 때 기존의 저항 라인이었던 4만 원 라인을 한번 지지받았죠. 또한 8월 말에도 또 받았고요. 근데 과거의 저항선 라인을 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매우 중요한 지지 라인인데 지지 라인을 결국에는 9월 초 때 밀렸습니다. 본다면 결국 보면 4월 때부터 지금 9월까지 내내 이 4만 원 라인이 이 테크윙 종목의 매우 중요한 저항과 지지 라인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 라인을 지금 9월과 지금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9월과 지금 10월 내내 4만 원대 이하에 있다가 9월 말에 돌파 시도했는데 밀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드디어 이번에 매우 중요한 라인인 4만 원 라인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해 줬고요. 그 부분에서 최근 3만 원대부터 4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를 견인하는 부분이 아래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기관 순매수 라인이거든요. 기관이 9월 초부터 순매수를 한 달 동안 하면서 기관 순매수에 의해서 주가도 3만 원대부터 반등 나오고 있고 매우 중요한 저항 라인인 4만 원 라인을 오늘 돌파해 줬다. 기관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한다면 저희 큰흐름 기법에도 정확히 닿은 부분이면서 매우 중요한 4만 원 라인 위에서 돌파했다. 저는요, 이 종목을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4만 원 이하를 내려올 수 있겠지만 반도체 업황의 올 4분기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을 수 있고 또한 테크윙의 큐브 프로버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가시화된다고 한다면 지금 라인 때는 매우 좋은 찬스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너무 기분 좋게 5만 원, 5만 5천 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고 네. 있고요. 물론 하루 이틀 만에는 아니겠죠. 조금 더 멀리 보는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만 1천 원, 4만 2천 원을 마지노선을 봐서 그 정도 가격대 이하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여러 번, 두세 번 정도 분할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새아이 아빠님이 궁금하신 건 여기에서 비중이 이미 20% 들고 계십니다. 네네. 추가적으로 더 담아도 되는가? 이 네. 부분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제가 뭐 좋은 말씀만 드렸지만 이제 테크윙이 아무리 좋은 관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진다 한다면 그만큼 또 이제 투자 마인드도 흔들릴 수도 그렇죠. 있고 흔들리니까 또한 그다음에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여유 있는 현금 내에서 이제 종목 비중이 커지니 이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비중을 추가하는 거를 너무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 맥시멈으로 30% 비중까지는 채우는 부분은 나쁘지 않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나 뭐 다른 뭐 어떻게 보면 매력도가 크지 않은 그런 종목이 아니라 뭐 4분기 때 매력이 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지노선으로 최소한 30% 비중까지는 괜찮다. 그것도 4만 2천 원 정도 올라가기 전에 그 이하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0% 정도는 더 비중을 실으셔도 좋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한강님께서도 오늘 들어가셨는데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경님께서 전문가님 상세히 잘 봐주시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지금도 종목 진단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커피한잔님의 종목입니다. 현대 로템이고요. 56,100원, 비중은 10%입니다. 여기도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대요. 어느 가격대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질문을 주셨는데 방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동발 리스크 영향도 있고 수주가 너무 잘 나다 보니까 네. 오늘도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대로템이 대표적인 그 종목이고요. 그렇죠. 오늘 현대로템 시세를 정말 잘 내줬는데 이 종목 추가 매수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좀 멀리 본다 한다면 네. 방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번 4분기의 끝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더욱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방산주는 작년 말과 올해 상반기를 넘어서 상반기부터 해서 시장이 바라보는 방산주는
흐름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저평가받고 있고 좀 이제 보수적인 종목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성장주로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추가 매수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의뢰하신 분께서 이 종목 지금 이미 신고가인데 이거는 이제 얼마나 이 종목에 대해서 멀리 볼 수 있느냐, 투자자의 그런 투자 마인드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좀 중장기로 보신다면 지금 61,000원 가격도 비중을 일부 추가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상 우리가 계좌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타기가 아니라 이렇게 신고점을 갱신한 종목,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 종목의 비중을 오히려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시 리버모어가 이런 매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타기하는 종목들로 하는 게 수익률이 아니고요. 수익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건 좋지만 이게 훈련이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61,000원에 전문가님 말씀 듣고서 비중을 일부 태웠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지니까 오히려 수익률도 편단가가 더 올라가 버렸고 수익률이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주가 빠져버리니까 수익금이 줄고 어려워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승하는 종목에서의 불타기를 하는 매매는 정말로 트레이닝이 많이 된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매매예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현대로템이든 방산섹터든 4분기에 넘어서 내년 상반기에도 더 좋을 수 있다는 부분은 다 세부적인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정도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이지만 매매 관점에서 본다면 불타기는 정말로 내가 이 값에서 6만 원이 넘는 값에서 비중을 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흔들림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최근에 추가 매수한 불타기한 값보다 주가가 단기에 내려갔을 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중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느냐, 이 부분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6만 원을 추가 매수했는데 좀 흔들려 버리면 제가 못 버틸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를 한다면 저는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중장기로 본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은 동의하지만 매매 관점에서는 불타기는 좀 더 신중하게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로템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태경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올려주신 종목인데 로봇주들도 오늘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서 이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고요. 62,488원에 10% 오늘 매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원한 반등이라고 하지만 다행히 이태경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들어가셨지만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전략으로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10월 14일이면 보핏이 9월 말에 원래 출시 예정이었다가 한번 연기가 됐는데 네. 지금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게 10월 14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두산 로보틱스 오늘 처음 매수하신 부분은 상당히 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현재 최근에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8월부터 이어졌던 세 번의 그런 3중 바닥까지를 확인해 주면서 오늘 장대 한번 나왔습니다. 물론 퍼센트만 본다면 1.6%라서 적은 그런 비중이지만 적은 상승률이지만 그래도 6만 원대 라인만큼은 깨지지 않겠다 한다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매수하신 건 좋은데 이제 오늘 매수하셨다면 좀 더 이번 10월달, 11월달 또 좋은 관점으로 추가 반등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로봇주 투자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투자하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6월과 7월달에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도 시세가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어떻게 본다면 좀 이제 7월부터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좀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런 아쉬운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두산 로보틱스가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신규 매수 한다면 신규 매수 부분은 편하게 좀 보유하시면서 1차로 본다면 최소한 7만 원, 7만 5천 원까지는 충분하게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목표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 이 종목을 만약에 7만 원대 그 이상, 8만 원대 이상에서 보유하면서 지금도 내가 너무나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다 한다면 지금 로봇 섹터가 사실 반등이 그냥 나와야 되는데 같이 AI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내내 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AI 관련해서도 지금 전력망 관련한 기업들만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 반도체와 로봇 또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 기업들은 다 같이 지금도 글런주 봤을 때는 내내
눌리는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로봇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또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6월, 7월 달에 두산그룹 관련한 노이즈가 나오면서 이미 그 부분은 철회가 되었지만 그동안 쌓였던 매물들이 8만 원, 9만 원대에도 지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종목은 다른 로봇 기업들이 좋은 모멘텀으로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물이 쌓이다 보니까 그만큼 시원한 모습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또한 개파락했던 부분이 또 7만 5천 원대, 8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라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유하신 분들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7만 원, 7만 5천 원 라인은 충분히 이번 10월 달에도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은 좋은 관점을 보시고 이 밴드 내의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때에도 만약에 마이너스인 분들은요, 한 번 더 좀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뭐 10월 말이든 11월 초든 그때쯤에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쯤에 한 번 더 제가 또 이 기업이든 또는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10월, 11월, 12월 내용에 대한 좋은 부분들을 또 업데이트해서 7만 5천 원대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제가 조만간 한 번 더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당장은 이 7만 5천 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목표가는 보기에는 조금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만 5천 원 이상이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이상을 바라보긴 힘든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내일장 전략도 여쭤볼게요. 내일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머릿속에 삼성전자 키워드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내용 준비한 게 또 있는데 우선은 연준이 11월 달에 빅컷을 또 할 것이냐, 에 대한 그런 확률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금리 동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봤자 0.25%라고 한다면 지금 금리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그 부분은 너무 큰 기대감은 좀 내려놓자,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걸 본다면 지금 최근에도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은 오늘 60일선 저항도 뚫었습니다. 한동안 이번 주도 그렇고 한동안은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 의해서 코스닥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당분간에는 이번 주도 그렇고 당분간에는 코스닥 쪽 또는 중소형 종목들에 조금 더 우리가 신규 접근을 좀 더 하면서 그렇게 매매를 해보자 관점을 드리겠고, 우선 제가 두 가지 내용 준비한 게 뭐냐면 추가적으로 조만간 있을 이벤트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전략들을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아침에 아마 내일 8시 반쯤 나오겠죠.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또한 더불어서 LG전자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미리 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좀 보고 싶은 것은 실적보다도요, 가이던스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연 엔비디아향 HBM3 이 12단짜리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 우려하고 있는 메모리의 겨울이라고 불려지는 D램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의 감소에 대한 부분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내일 오전장의 반도체 기업들 흐름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 가이던스에 대한 의견까지 듣고 나서의 시장 방향을 좀 보자, 좀 보수적으로 보자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 일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중순 때 현대차 인도 법인 상장 이슈도 있고요. 관련된 화장품 기업들, 로보택시 관련한 자율주행 기업들, 마지막으로 현대차 인도에 같이 진출하고 있는 부품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좀 더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들도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저희 대표님께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